예, 반갑습니다. 젠더 이슈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강지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2019년에 배우 강지환 씨가 여자 스태프 2명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거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후에 강지환 씨는 피해자들과 법정 다툼을 이어갔는데요. 당시 강지환의 혐의는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스태프 A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 다른 하나는 스태프 B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A씨의 몸에서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고 강지환이 진작에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1심에서 바로 유죄가 확정됐고 강지환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B씨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B씨의 생리대에 강지환의 DNA가 검출되고 1심에서 바로 마찬가지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강지환 측이 끝까지 불복해서 결국 2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지환은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판결에만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법적인 다툼을 이어간 겁니다. 이미 강지환은 본인이 인정한 준강간 범죄자입니다. 그런데도 누리꾼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강지환 씨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의 개요부터 살펴봅시다. 해당 사건은 강지환의 자택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스태프 2명이 왜 강지환의 집으로 간 것일까요? 그날은 송별회였습니다. 강지환과 스태프 둘은 처음 만난 지 몇 개월 되지가 않았고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송별회 당일 강지환은 본인의 집이 합숙소처럼 쓰인다며 회사 소속 매니저들, 스타일리스트, 스태프들 등등 총 8명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송별회를 하던 중간에 개인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먼저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강지환은 스태프 2명에게 더 이야기하다가 가라. 너희들 집이 많고 내 집이 외진 곳에 있으니까 나갈 때 콜택시를 불러주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지환의 자택인 경기도 광주 오포읍의 한 단독주택 단지는 시내에서 3, 4km 정도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콜택시를 부르지 않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시간이 늦자 어느새 강지환은 스태프 2명에게 2층에서 자고 가라는 말을 했고 그렇게 스태프 2명은 2층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층 방으로 몰래 들어온 강지환은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건의 경과입니다. 그런데도 누리꾼들은 왜 강지환이 꽃뱀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리꾼들은 강지환이 술에 취해 잠든 여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정작 강지환 자택의 CCTV를 보면 여자 2명이 강지환을 부축해서 방까지 데려다 준다. 여자들의 진술에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과연 이게 여자들의 진술이 흔들린다는 증거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자들의 진술은 정확했습니다. 피해 여성 2명은 만취한 강지환을 3층 방까지 부축해주고 나온 다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2층 방에서 잘 준비를 합니다. 이때 시각은 저녁 6시 50분경이었는데요. 강지환이 방으로 옮겨진 약 2시간 뒤 강지환은 3층 방에서 나와 2층 복도로 향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여자들의 진술이 CCTV 영상 속 장면에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CCTV에는 강지환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찍혔기에 강지환이 인사불성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누리꾼들의 음모론은 끝이 아닙니다. 이젠 피해 여성들의 행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아니, 강지환한테 성범죄를 당하고 나서 그 뒤에 강지환의 집에서 수영을 즐기고 또 샤워까지 한 뒤에 속옷 차림으로 강지환의 집을 활보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과연 저게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냐? 그런 문제 제기입니다. 하지만 이건 전형적인 거짓 정보입니다.
피해 여성들은 강지원의 자택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게 맞습니다. 다만 수영을 언제 했다? 오후 3시 36분. 성범죄가 발생하기 약 5시간 전에 수영을 했을 뿐입니다. 성범죄 이후에 수영을 한 게 아니죠. 샤워를 한 시간도 보겠습니다. 성범죄가 발생한 뒤에 샤워를 한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한 강지원이 여성들의 부축을 받고 3층에 올라가서 잠든 시간은 오후 6시 18분이었고 이후 여성들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한 후 2층에서 편한 차림으로 잘 채비를 한 것뿐입니다. 강지원의 집은 일반 단층 주택이나 아파트가 아니죠. 넓은 저택의 다른 층수이자 다른 공간에서 강지원은 완전 술에 취해 뻗은 채로 자고 있었는데 두 여성이 다른 층에서 샤워를 한 뒤에 옷 좀 편하게 입은 게 무슨 죄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보도된 기사를 읽어보면 마치 여성들이 속옷 하의만 입고 마치 상의는 다 벗은 채로 돌아다닌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하지만 CCTV에 포착된 장면을 보면 여성들은 위에 티셔츠는 입고 있는 상태였고 하의만 속옷을 입은 채로 2층을 돌아다닌 겁니다. 당시 여성들은 따로 수영복도 없이 수영을 했기 때문에 옷이 다 젖은 상태였고 여분의 옷을 가져오지 않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샤워를 한 뒤에 그러한 차림새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강지원은 술에 뻗은 채 자고 있었으니까요. 피해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꽃뱀몰이는 끝이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피해 여성들이 강지원의 돈 봉투를 훔쳐봤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보도도 있습니다. 기사 내용만 보면 마치 강지원이 준비한 그 전별금 봉투에 여성들이 손을 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까요? 전별금은 성범죄가 일어나기 한참 전인 낮 시간대에 지인들과 함께 회식을 했을 때 여성들이 강지원에게서 선물로 받은 것이고 퇴사 기념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액수 확인은 자기 전 2층에서 한 것뿐입니다. 성범죄 직전이나 직후에 전별금을 확인한 것이 아니죠.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이겁니다. 바로 피해자들의 카톡 대화 내용인데요. 보도된 내용을 읽어볼까요? 단독 입수한 사건 당시 피해자의 카톡 내용도 눈길을 끈다. 카톡에서 피해자 B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인과 농담을 섞은 대화를 하고 있었다. 특히 강지원네 집에 왔는데 3층 루프탑 수영장에 온천까지 다 있어. 집이 개쩔어. 낮술 오진다. 등과 같은 비속어를 섞어 상황을 설명하는 대화를 지인과 나눴다. 바로 이게 보도된 내용인데요. 누리꾼들은 아니 성범죄를 당했다는 사람이 한가하게 자기 친구랑 카톡을 해? 그것도 강지원 집이 멋있다는 대화를? 그러나 이 역시 거짓 정보이자 2차 가해에 불과합니다. 먼저 3층 루프탑, 집이 개쩔어, 낮술 오진다와 같은 그런 카톡 내용들이 도대체 이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해당 카톡 대화는 성범죄 발생 약 12시간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송별회를 하러 강지원의 집에 놀러 간 건데 그때 집이 너무 크고 멋져서 친구한테 카톡을 보낸 것일 뿐이죠. 낮술 오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3층인데 루프탑부터 수영장, 온천, 엘리베이터까지 다 있어. 이 카톡은 바로 오전 9시 44분에 보낸 것이고 집이 개쩔어. 씨발 낮술 지금 오진다. 이건 오후 12시 1분에 보낸 카톡입니다. 성범죄가 발생한 시간대랑 전혀 관련이 없죠. 스텝 B씨의 카톡 시간대와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강지원의 범행을 확실시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재판부도 당연히 1심 때부터 CCTV 내용과 카톡 내용을 다 살펴보고 판결을 내렸고요. 심지어 카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겁니다. 자, 이제 강지원의 처신을 살펴볼까요? 1심에서는 강지원 측이 피해자들에게 반협박식으로 합의를 종용했고 또 끝내 합의금을 지급했고 합의 각서까지 쓰며 동시에 혐의를 줄곧 반성하는 태도로 감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지환 측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받아내서 감형을 받은 직후 바로 항소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상고 이유서에다가 피해자들이 먼저 합의를 요청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어냈습니다. 합의는 본인이 먼저 요청한 건데 말이죠. 여기서부터 강지환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못된 짓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1심에서는 감형을 받은 강지환이 그 이후로 바로 판결에 불복해서 형이 늘어날 확률이 적은 항소심에서는 각종 언론 플레이를 하며 피해 여성들에게 꽃뱀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속옷, 집구경, 카톡 대화, CCTV 등 마치 사건에 반전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운 것이죠. 정작 반전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집 개쩔어 낮술 오진다와 같이 동료들이 다 같이 있던 성범죄 발생 약 12시간 전 대낮에 보낸 카톡 내용으로 법정 공방을 끌고 갈 정도로 강지환 측은 스스로 주장의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강지환 측은 진작 처음부터 재판장에 공개됐던 CCTV 장면과 피해자들이 먼저 제출한 카톡 내용을 마치 대단한 반전인 것 마냥 언론에다가 공개했으니 악의적인 여론전을 시도한 것이죠. 진작 처음부터 재판장에 공개됐던 CCTV와 피해자들이 선제적으로 제출한 카톡 내용이 마치 강지환의 회심의 카드인 것 마냥 기사에다 받아 적은 기자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성범죄 피해자라는 사람이 친구와 비속어를 주고받는 카톡 대화를 하고 강지환의 부유함을 대놓고 언급하며 강지환이 기념으로 건넨 전별금 액수까지 확인하고 다 큰 여자가 남의 집 안에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해픈 여성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꽃뱀 프레임을 씌운 것까지.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만 보면 마치 여성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던 그 시간대에 집 개쩔어 3층 루프탑 낮술 오진다 마치 이런 말을 한 듯한 착각을 주죠. 당시 이런 기사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여자 2명을 상대로 한 번에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게 현실성이 있냐? 강지환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준강간이고 준강제추행이죠. 그 외에도 피해 여성들을 향한 꽃뱀몰이는 다양합니다. 강지환 측을 변호한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강지환의 자택에서 전화가 먹통이라 경찰에 신고 전화를 못했다고 하던데 본인이 확인해보니까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터지더라. 여자들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BS에서 취재한 결과 실제로 긴급 전화가 먹통인 게 밝혀졌고요. 피해자들도 몇 번이나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해서 겨우 잡힌 와이파이로 친구에게 보이스톡을 시도했고 친구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구글에 강지환 피해자를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로 세부라는 키워드까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났다는 그런 소문인데요. 그러나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받고 필리핀 세부로 여행을 떠났다는 얘기의 근거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족보도 없는 헛소문인데 피해 여성들을 마치 남자 등쳐먹고 합의금 받아서 즐겁게 해외로 놀러간 그런 꽃뱀들로 묘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지환 성범죄 사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강지환이 꽃뱀 2명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 멀쩡한 성범죄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꽃뱀으로 몰려 마녀사냥 당한 케이스였음을 알 수가 있었죠. 이번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젠더 이슈 연구소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강지환 씨가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고 영화사로부터 53억 민사소송 맞았죠. 강지환으로부터 이제 감금당했다는 여성분들이 속옷만 입고 강지환 집 돌아다니고 깔깔거리고 지인한테 카톡 보내고 그런 거 증거 제출 다 했는데도 유죄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라고 남일 같죠. 나도 그랬다니까.